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해주시는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 세션 1-2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천현진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가 벌써 올해로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코로나19 이후로 지금까지와 다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퍼런스 주제를 저희가 그레이트 리셋 지역신문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곳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들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와 그리고 소통의 논의장으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주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장을 통해서 발표와 관련된 질문이나 다양한 의견 등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발표가 종료가 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발표자 분들을 모시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지역 공동체 보전과 활성화를 주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발표는 세 분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먼저 경남신문 도영진 기자님께서 지역 소멸 극복 프로젝트 경남신문 심부름센터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님께서 격차의 시대 구하라 시리즈 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 그리고 부산일보 김준용 팀장님께서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삼복도로 삼복 빨래방 이야기 주제 순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세 분의 발표가 끝난 후에 전반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궁금한 사항을 세 분의 발표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남신문 도영진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경남신문 심부름센터가 오지마을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멸 극복 프로젝트 경남신문 심부름센터 주제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남신문 기획실팀 도영진 기자입니다. 저는 지역소멸 극복 프로젝트 경남신문 심부름센터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소멸 위기에 지역 주민 생활에 실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 언론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고자 한 기획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심부름센터를 차린 곳은 경남 의령군 국류면 입사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의령군은 인구 2만 6천여 명 정도로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국류면은 인구가 1,100여 명으로 이 의령군 안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면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입사마을은 그 한우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도로와 또 밑에 마을과도 좀 단절되어 있는 작은 오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의령 분들도 오지 중에 오지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왜 심부름 센터를 차렸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 그대로 지역 소멸 극복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저희가 찾아간 의령 입사마을은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없는 교통이 불편하고 또 성인 중에서 막내가 53세이십니다. 53세이신 마을 주민 전체가 좀 고령화가 심각한 곳이고요. 또 각종 이제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각종 심부름이 절실한 곳입니다. 농산일도 그렇고 또 밖으로 외출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심부름이 많은 곳인데 저희가 보통의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 그날 찾아갔을 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뭐 살만합니다.
뭐 조금 불편한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밖에 말씀을 안 하세요. 되게 뭐 단편적인 그런 취재밖에 못했었는데 저희가 2019년과 2020년, 2021년 이렇게 지역 소멸과 관련한 기획을 하면서 좀 광범위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마을의 일부가 되어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 삶을 기록하고 또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도 한번 보여주자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소멸 극복을 돕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 기획을 선택했는데요. 포털 중심의 언론 환경 변화 그리고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와 같은 이런 급변하는 언론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의 위기 이유는 지역 언론 자체가 지역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중하는 사안을 따라가거나 또 지역 밀착형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외면을 받았었는데 저희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자연 마을에 심부름을 매개로 마을의 일부가 되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이분들의 얘기가 좀 평범하지만 또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지역 언론 본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어떤 심부름을 많이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았는데요. 저희 취재팀을 마기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크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마스크 사기꾼은 아니고 마을 기록꾼의 준말인데요. 마을의 일부가 되어서 마을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버스가 오전 9시 30분 또 오후 3시 30분 이렇게 두 편밖에 없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나 병원 가실 일이 많았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한 심부름도 병원을 가거나 이어서 약국을 가시는 일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분들의 발이 되어드린 심부름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갔던 3개월의 시간은 7월과 8월, 9월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이때 고추를 수확하고 또 깨를 털고 또 양파 씨를 뿌리는 이런 시즌이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했습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산일을 지으시는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숭고한 노동을 하시는지를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번 달 중순이면 이제 이 마을에서도 김장을 한다고 김장하러 할 때도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이때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김장 채소 준비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많이 떨고 있나요, 지금? 예.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93세 신판도 어르신이신데요. 이분이 그 토종꿀을 직접 이렇게 양봉이 아니라 토종꿀을 직접 하시는데 특히 마을 산에다가 이렇게 월통을 설치하는 일을 또 하실 때 저희가 찾아뵙게 되어서 이렇게 들고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친정의 동생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차편이 없어서 못 간다 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한 마을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다른 마을로 이렇게 모셔드리기도 하고 또 차로 왕복 한 70분 거리에 의령 읍내가 있는데 거기서 냉면을 사와서 어르신들께 냉면을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또 마을에 노래방 기기가 고장난 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가서 고쳐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심부름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심부름 하러 간다고 할 때 이 어르신들의 첫 반응은 이 먼 데까지 왜 왔냐? 여기 와서 기사 쓸 게 뭐가 있냐? 우리 별로 뭐 해줄 말이 없는데 이런 반응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왜 왔는지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2번씩 계속 찾아뵙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새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두 어르신이 저희 심부름 센터의 단골 고객이시자 또 두 홀몸 어르신이신데요. 혼자 사시면서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약국 가시고 병원 가시고 미용실 가시고 또 밭에 이렇게 두둑을 쌓아서 비닐을 깔 때 그 비닐도 되게 무겁거든요. 그런 걸 살 때마다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 12주 동안의 취재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9주에서 10주가 넘어가고 이쯤이 되니까 얼마나 더 오는지 이제 정들나는데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아들 못 봐서 어쩌나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서 심부름을 매개로 마을 분들과 소통했지만 심부름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 분들의 이야기와 이 마을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희가 처음 간 날 저희에게 백숙을 해주셨습니다. 이 백숙에 담긴 오지 마을 정 얘기를 좀 담았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겹게 읍내까지 나가서 이렇게 장을 보시고 또 볼일을 보시는 거를 저희가 직접 운전해서 모셔가면서 그 하루를 동행해 봤습니다. 정말 30대 중반인 저도 되게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걸 제가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분들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진 속 맨 왼쪽 제일 덩치 큰 남학생이 이 마을에 사는 최연소 주민 신광재 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주민이자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의령 국류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이 친구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1일 방과 후 교사가 되어서 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또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또 전교생이 6명인 이 작은 학교가 왜 소중한지 왜 지켜져야 되는지를 기사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 두 부분은 되게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시죠? 왼쪽에 계신 어르신은 노무식 어르신, 오른쪽은 김민경 어르신인데 70대이시고 또 60대 후반이신데요. 2012년에 이렇게 한우산을 등산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마을에 다다랐는데 이 마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을이 너무 예뻐서 이 마을에 그냥 기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을 찾아뵙고 이제 얼굴을 익혀가고 그리고 땅을 사시고 직접 이 어르신께서 집을 지으시면서 마을 주민분들이 또 같이 도와주시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마을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의령 국류면에 있는 유일한 미용실인데요. 인구가 소멸되고 이렇게 지역이 쪼그라들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만남의 강장 역할도 했는데 시장이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알던 분들도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단골 고객이신 빈달성 어르신을 모시고 미용실에 갔더니 70년 지기 어릴 때 속굽 언니를 만나신 거예요. 이 장면을 담고 또 지역 소멸과 장애 소멸에 대해서도 기사로 담았습니다. 이분은 아까 그 벌통을 매시던 신판도 어르신인데 1930년 이 입사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1945년에 일본 북해도로 끌려갔다가 광복이 돼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셨고 또 22살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또 북한까지 갔다 오셨고 이런 현대사의 산 증인이자 이 마을의 큰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의 삶을 조명하는 기사도 썼습니다. 또 저희가 찾아갔던 9월 초였는데요. 이 신판도 어르신의 아들이자 이 맨 왼쪽 신광재 군의 아버지이신 신정호 씨의 밭인데요. 이게 이제 점점 농촌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일손 구하기가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양파 파종을 해야 될 시기인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상토를 덮어드리고 물을 주는 이 일도 도와드렸고요. 또 경로당은 이 오지마을 속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공간이자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공간인데 이 오지 생활 속 오아시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대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위주의 그런 복지 정책에서 소멸 위기 지역의 경로당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계시는 남성 어르신이 이제 67세이신 신상도 어르신인데 한 번도 생일 잔치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남신문 제호가 그려져 있는 케이크를 주문 제작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런 그림을 담은 케이크를 준비해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최연소 주민 6학년부터 94세 어르신까지 다 함께 모여서 생일 마을 잔치를 열고 또 이 마을 잔치가 토론회로까지도 이어져서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토론회를 마을 분들이 이렇게 이어가시기도 해서 좀 보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편의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주민의 일상을 유쾌하게 전달했는데요. 유튜브 경남신문 채널 내 마기꾼들을 통해서 이 주민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담아냈습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콘텐츠를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마을의 최연소 주민인 신광재 군은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랑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항상 이 댓글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배드민턴 붙자. 오늘 일이 일찍 맞춰서 빨리 넘어왔어. 또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까 서툴고 힘들었지만 광재 아빠가 잘 설명해 주시고 맛있는 점심도 해주셔서 직원분들 모두 감사해하고 있어. 추석 지나고 만나서 배드민턴 치자. 이런 약속도 잡고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과는 종이신문과 직접 소통을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아갔던 이날은 이 오지 마을에 처음으로 지역 일간신문이 배달된 날이었습니다. 이 마을 속에 활짝 웃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분들의 일상이 지면에 담긴 기사를 보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렇게 기뻐하시기도 했고요. 지역사회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많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시민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녹아들며 도민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기획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역 소멸 위기, 또 지역 언론의 위기 속에서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 고민이 묻어난 좋은 시도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기자협회부 최승영 기자님은 차로 1시간 40분, 오지 중에 오지, 오늘도 심부름하는 마을 기록군 제아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저희 기획의 취지와 그 내용, 그리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기획에 대해서 기획은 지역 언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는다. 가장 기본적이어서 가장 급진적인 시도의 사례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 미디어 오늘 윤유경 기자님께서는 저희 하루를 동행해 주셨는데요. 기자들의 하루에서는 단단한 자부심이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KBS 경남의 뉴스7 코너에서 수요일 코너인 그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이 좀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지면서 이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 타사 기자가 직접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 기획이 어떤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일상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심부름센터는 지역민과 더 가까이서 호흡하는 지역 초밀착형 하이퍼로컬 저널리즘 기획을 표방했습니다. 지역민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그런 포부였고요. 그래서 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지역과 지역민이라는 걸 알리고자 했던 기획이었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를 놓고 보면은 그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자연마을의 그런 생활 불편을 해소하면서 소멸의 해법도 찾아보자, 이런 주제를 담았고요. 또 서울 지역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와 또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기획이었습니다. 이런 기획의 성과라면 성과일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제385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 나가시면 월간 신문과 방송 11월호가 있는데요. 34페이지부터 저희 심부름센터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서 발표해 주실 부산일보 삼복빨래방 이야기, 그리고 경인일보의 그 뚝심이 보이는 지역 밀착 사례들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 받으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보도를 하시면서. 네, 지역 소멸의 위기는 사실 어느 한 곳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역이 존재해야 지역 언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지역의 위기가 지역 언론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말이 좀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가 되지 않게
정말 어느 때보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경남일보 도영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발표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다양한 의견 등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일신문 탐사보도 구하라 시리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님께서 격차의 시대 구하라 시리즈 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신문의 배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사회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저희 기사를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출품한 기사의 정식 명칭은 구하라 시리즈 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입니다. 발표 제목은 격차의 시대로 좀 꼽아봤는데요. 저희가 보도했던 구하라 시리즈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격차였습니다. 네, 우선 크게 대한민국의 격차를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흔히들 다들 아실 건데요.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또 다른 비슷한 타 지역들도 인구 소멸 위기로 맞고 있는데 반면 서울은 공화국이라는 명칭까지 붙으며 더 견고해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는 없을까? 저희의 문제의식이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뒤에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곳은 대구 달서구의 월성 이동이라는 동네인데요. 도로 하나를 두고 오른쪽에는 임대 아파트, 왼쪽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편에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 동네와 본인의 동네가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또 왼편 부지에는 각종 상업시설과 영화관 등이 들어서 도로 하나를 두고 두 곳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 대구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현재 대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개발 사업으로 젊은 층이 모여드는 것은 물론 병원, 학원, 대형마트 등의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즐비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개발에서 소외된 동네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개발이 진행된 곳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었는데 주택은 낡고 방치됐고 주민은 고령화돼 마치 고립된 섬에 살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동네 격차에 이어서 주거의 격차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3.8%와 12.2% 차이가 좀 꽤 크죠. 해당 퍼센트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 수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흔히 대구의 부촌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의 주거 미달 아동 가구 수는 3.8%에 불과한 반면 낙후된 원도심 대구 서구의 주거 미달 아동 가구 수는 12.2%로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격차가 좀 심해진 대구의 낙후된 동네와 주거 모습이었습니다. 거리 바닥에는 불법 대출 명함이 좀 뒹굴었었고요. 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를 180만 원에 판다는 문구가 한 자동차에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또 골목 벽화 곳곳에는 욕설이 적혔고 또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한 고령의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서 아파트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집 안에 변기가 없어가지고 세면대뿐인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었고요. 또 좁은 부지에 다닥다닥 건물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웃에게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격차를 먼저 살피고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또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신문인 매일신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동네와 주거 빈곤 가구가 침체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수면 위로 올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가지고 2015년에서 2020년 대구 8개국은 141개 읍면동을 인구 증감, 65세 이상 인구 비중, 연간 사망자 수 등 6개 지표로 분석해서 해당 지표들이 가장 열악한 동네 6곳을 뽑았습니다. 주거빈곤 아동 취재 같은 경우에는 숨이 차가지고 잠시만요.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 지부의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대구의 전체 아동 가구 중 5.7%인 17,188가구가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7,519명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질환은 물론이고 강박증 등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함께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취재가 들어갔었는데요. 동네 취재는 북구 삼격동, 달서구 월성동과 상인동, 서구 비산동, 남구 대명동, 또 개발이 된 사례로 북구 침산동, 중구 수창동을 찾았고 또 주거빈곤 아동 같은 경우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북구 읍내동, 서구 비산동, 동구 유라동, 수성구 황금동에 거주하는 어린이 가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좀 취재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워낙 주민들이 그 해당 동네에 오래 살고 또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불편 사항을 물었을 때 불편 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대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난 더 바랄 게 없다든지 괜찮다, 내 주제에 뭘 더 바라냐, 이 정도 해주면 만족해야지라는 반응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취재 방법을 살짝 틀었습니다. 우선 취재팀 업무를 3가지 단계로 좀 분장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생활 모습을 좀 그대로 들여다보는 현장 담당 업무랑 또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만나는 복지사 담당, 사회 디자인 연구원이라든지 도시재생 전문가를 만나는 전문가 팀으로 이렇게 3가지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또 기자들은 서로 좀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팀 기자가 현장에서 발굴한 이야기를 사회복지팀 기자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 기자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복지사한테 물어보기도 했고요. 또 역으로 복지사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현장팀 기자에게 전해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주목할 점은 저희가 주민들과 아이들의 말과 더불어서 그들이 놓인 환경, 즉 삶 속에 녹아있는 매개체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 집 모습, 인근 주민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매개체를 좀 보시면은 주거빈곤 아동 가구 취재 당시 이제 아이들의 밥상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개인 책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밥상을 통해서 책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밥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또 일어나면서 이런 주거의 열악한 환경이 아이들의 이렇게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시간 관계상 좀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지역에 갔었는데 여기서는 인근 반찬 가게 주인이 그 주민들의 삶을 꿰뚫고 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는데 그 복지사가 하는 말이 이곳은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고 자살률도 높고 40, 50대 고독사 비율도 굉장히 큰 곳이다. 근데 우리 복지사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은 그들이 거부하면 개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사조차 이제 인근 반찬 가게 주인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주민들이 대부분 반찬 가게로 반찬을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그 행색을 보고 어떤 아저씨는 3,000원짜리 반찬을 사면서 손을 벌벌 떨더라. 혹은 몇 호 아저씨는 또 술을 먹고 왔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 삶을 좀 그 모습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역으로 그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네, 요 칼국수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임대 아파트 내에 있는 분식집 사장님이 그 반찬 가게 사장님처럼 똑같이 주민들의 상황을 좀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고 이런 거 좀 뛰어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구 취재를 정리를 하고 타시도의 선진 사례도 찾아 나섰습니다. 주거빈곤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아동주거복지팀이라는 부서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서울시는 좀 아동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조례도 일찍 좀 제정을 했고 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5년마다 아동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약 한 3개월이 넘는 취재 끝에 저희 취재팀이 내린 결론은 사람을 구하자였습니다. 개발되는 도시 속 고립된 섬처럼 남아있는 지역 곳곳에 고개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좀 알려주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벌어진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었습니다. 보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됐고 이 동네를 구하라 5편, 주거빈곤, 이 아이를 구하라 시리즈 4편, 총 9편을 보도했습니다. 네, 요거는 보도된 지면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지역 사회의 반향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선 저희 회사와 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많은 시민분들이나 뭐 위생관리 용역 업체가 그 주거빈곤 아동 가구를 좀 도와주겠다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또 뭐 서구청이나 남구청 역시 보도 이후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연락을 따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정치권의 지원 사격도 좀 잇따랐는데요. 대구시의 그 당시 배지숙 대구시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의원님이 그 대구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진행해서 인터뷰 기사도 다뤘고 이를 통해서 의원님이 좀 힘을 보태주셔서 대구시의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도 같이 이끌어냈습니다. 대구시도 좀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줬는데요. 주택 정책과는 올해 이제 그 주택 취약계층 조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 보도 이후에 아동 가구를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청소년과 역시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저소득 아동 가구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는데 보도 이 5천만 원을 좀 더 붙여서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실태 조사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기사고요. 그리고 또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낙후 동네 발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동네를 구하라 보도 이후에 회사로 제보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에는 한국 전쟁 때부터 이어온 피란민 수용소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는데 주거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좀 방문을 했을 때는
실태는 좀 참담했습니다. 골목에는 악취가 코를 좀 찔렀고요. 한 여기에는 2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3평에서 한 8평 사이의 집에서 월세 5만 원을 주고 1m 거리도 안 되게 다닥다닥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은 대다수 피난을 와서 2세대 넘게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할머니이시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저희 취재팀을 가장 기쁘게 한 거는 다름 아닌 취재원들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화면 뒤로 보이는 거는요, 그 주거빈곤 아동들이 저희 취재팀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다행히 이 아동들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도 이후 부산 어린이재단이랑 또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소원이 이루어졌다, 집이 깨끗해서 좋다,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좋다, 또 남을 돕는 멋진 어른이 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해당 문구는 톨스토이의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입니다. 제각기 다른 불행에 주목하는 게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삶은 하나의 드라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가난하다, 늙었다라고 뭉뚱그려 내던져만 둔다면 지역 사회는 발전 없이 고착화되겠죠. 지역이니까 또 그 지역민이 품고 있는 삶과 애안을 들여다보고 수면 위로 끌어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또 지난해 동안 그 역할에 동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재 준비부터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신 것 같고요. 지역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 내의 격차도, 그리고 불균형도, 이 빈곤 문제도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현재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지방 분권 시대다, 지방 시대다라는 내세우는 구호만 앞장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이라는 공간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역신문이 공공의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신문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일보 김준용 팀장님께서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삼복도로 삼복빨래방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이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5월에 시작해서 10월 31일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괜히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삼복빨래방 속의 6개월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김준용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세션을 꾸리고 있는 경남신문의 심부름센터나 매일신문 구하라 시리즈랑 저희 삼복빨래방이 같이 세션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선배님께서 경상도 세션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경상도 세션은 아닌 것 같고,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고 또 좋은 기획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저희를 설명을 해봤는데요. 부산 삼복도로에 저희 빨래방이 문을 열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자들이 왜 빨래방을 열었지, 그래서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취재를 해야지 왜 빨래방을 열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저희를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삼복 빨래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빨래방을 저희가 열게 된 이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빨래방에서 6개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빨래방에서 지난 6개월을 한번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지금 현장에도 저희 이재화 PD님이 와 계시고 또 유튜브로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자 2명과 PD 2명으로 구성된 기획 취재팀으로 빨래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부산일보 디지털 미디어부 2030 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팀이 꾸려져서 그 기획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삼복 빨래방 컨텐츠 관련해서 기사, 영상, 그리고 시설 운영, 그리고 SNS까지 이렇게 4개의 플랫폼에서 같이 이렇게 저희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빨래방은 사실 조금 저희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부산일보라는 언론사에서 2천만 원을 투자했다. 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저희가 좀 유명해졌는데요. 언론사가 아마 2천만 원을 투자한 사례가 아마 없어서 그렇게 조금 유명해진 것 같은데 저희는 2천만 원보다는 삼복도로 호천마을에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세탁비 대신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이야기를 받는 컨셉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빨래를 해드리고 그 빨래의 삭으로 이제 주민들의 오랜 이야기, 요즘 이야기, 그리고 삼복도로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빨래방을 위치나 빨래방이 어떻게 어디에 어느 마을에 만들어졌는지를 소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삼복 빨래방은 부산 진구 범천동 호천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그 문을 열었습니다. 호천마을은 사실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6년 K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쌈마이웨이에 박서준 배우랑 김지원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이제 주요 촬영지로 여기가 소개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아름다운 야경 마을, 삼복도로에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을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마을입니다. 빨래방을 좀 보여드리면 사실 저희 빨래방은 폐가를 개조해서 만든 빨래방입니다. 삼복도로는 과거 많은 주민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고령화되고 시설은 노후화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빨래방을 구하는 일이 매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폐가가 너무 많고 공가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비어있는 집, 여기 비어있는 집 저희는 자유롭게 나름 그 장소를 고심 끝에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빨래방은 개세권이라고 저희끼리는 표현하는데 역세권 말고 개세권입니다. 마을 메인 계단과 180계단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실 때는 저렇게 왜 큰 도로를 끼고 빨래방을 만들지 왜 저 마을 깊숙한 곳에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외부인들의 생각입니다.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위치가 정말 좋다. 목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마을 메인 계단과 180계단을 사이에 끼고 있고 큰 도로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긴 하지만 진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는 게 맞다라고 주민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마을 개세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야경이 예쁜 마을인데 낮에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주로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보이는데 밤이 되면 어머님, 아버님들은 다 집으로 가시고 밤에는 이제 젊은 관광객들이 되게 많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점이 사실 저희가 이 마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겠다.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야경 예쁜 마을, 사진 잘 찍히는 마을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삼복도로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호천마을을 골랐습니다. 저희 빨래방은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파 테이블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쓰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가 거금을 투자해서 4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저희가 구매한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가 있고요.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노트북이 있는데 저기 통창 뷰를 바탕으로 저희는 저곳에서 기사를 쓰고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테이블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 세탁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이 세탁물들이 사실 다 어머님 한 분의 사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불에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도 있고 어떤 이불은 손자가 내일 모레 올 건데 빨아야 되는 이불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불은 이제 아들 혼수로 받은 이불도 있고 그렇게 이불을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저희는 나름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쾌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어머님 오늘 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은 병원을 다니세요. 병원 갔다 왔어. 어디가 아프신데요? 하면 허리가 아파요. 뭐 허리가 왜 아프세요? 하면 옛날에 내가 고무공장을 다녔는데 옛날에 내가 갈비집 서빙을 하다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시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얘기하면 뭐 자식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버님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저희는 왜 삼복도로에 저희가 취재를 하니까 고무공장 얘기해 주세요. 뭐 옛날에 신발공장 얘기해 주세요. 부산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머니의 그 가져오신 이불을 매개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저희 삼복빨래방이 이렇게 이불감도 쌓이고 이야기도 쌓이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용하냐? 어떻게 이용하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실 마을 주민 누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뭐 신분증 검사를 한다든지 마을 주민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계단이 많고 이제 저희 외부인들이 볼 때는 외진 곳이기 때문에 실제 이불 빨래를 이고 지고 찾아오시는 외부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빨래방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의 빨래를 했고요. 무료로 빨래를 맡기러 오시면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빨래도 해드리고 건조기에 또 넣어드리고 그리고 세탁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딱 되게 멋진 슬로건으로 당일 세탁, 당일 건조 이렇게 딱 슬로건을 걸긴 했는데 어머님들이 이불 빨래를 너무 많이 들고 오셔가지고 당일 세탁, 당일 건조는 어렵고 이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맡긴 뒤에 찾으러 오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빨래를 해놨다가 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어머님을 2번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오히려 더 잘 됐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현황판이 다들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빨래가 다들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머님들은 다들 어디에 다 어떻게 그런 걸 다 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 금색 보자기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쌓으세요. 그러면 금색 처음에는 저희가 이 현황판을 안 운영했는데 다 똑같이 생겨서 저희가 아무리 취재를 하지만 빨래를 제대로 해드리는 것도 저희의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름을 적고 여기다가 이불 종류를 적고 저기 262번 옆에 보시면 금비라 돼 있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금색 보자기입니다. 네. 네, 저렇게 분류를 해서 어머님 빨래를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종류의 빨랫감들이 저희 빨래방에 쌓였었고요. 이제 빨래방을 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삼복도로는 부산의 많은 산을 굽이굽이 이어주는 도로라서 뭐 부산 동구에만 있고 부산 진구에만 있고 이렇게 특정 지역에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부산의 산이 매산, 그래서 바다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산의 도시거든요. 부산은. 그래서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이렇게 전역 22km가 모두 삼복도로입니다. 이 삼복도로는 사실 사는 가운데 있는 도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 때는 많은 피난수도 부산으로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삼복도로 곳곳에 판잣집을 짓고 피난민들이 사셨고요. 산업화 시기 때는 이제 부산항이 이제 부산 산업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거점을 잡으면서 부산항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삼복도로는 노동자들의 배드타운, 주거단지 역할을 했고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신발공장, 뭐 염색공장, 섬유공장 이런 공장들이 생겨나서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제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흔히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던 장면일 수도 있는데 포터트럭에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많은 부산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삼복도로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도약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삼복도로가 이제 부산의 질곡의 역사,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질곡의 역사를 그대로 담은 장소다. 희노애락이 있는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부산 삼복도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빨래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IMF가 지나가고 많은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사람들은 다시 다 도약을 하고 희망을 찾고 다시 또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거나 마을을 떠났어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갈수록 열악해졌고 소수의 어르신만 남은 곳이 됐습니다. 통계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삼복도로에는 무허가 건축물 비율이 70%에 육박하고요. 공폐가는 10곳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도 많으시고 독거노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노인 인구는 뭐 저희가 호천마을 범천 이동은 33.9, 그러니까 부산시보다 1.5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통계들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아, 단순히 저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삼복도로에 오셨던 이야기 좀 해주세요로 질문을 시작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함께 사는 방법으로는 뭐 한때 유행했던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말고 실제 어머님 아버님들의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2030 팀에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처음 나온 게 카페였습니다. 근데 바로 탈락했어요. 이유는 어머니 아버님이 커피 묻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이었고요. 제가 이제 제안한 게 목욕탕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유행할 때 어르신들이 달 목욕을 엄청 끊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딱 기억이 퍼뜩 나서, 뭐 어르신들 그 목욕탕에 오시면 다 자주 오시니까 거기서 얘기 듣고 도란도란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저희는 기사와 영상을 같이 하는 팀인데 저희 PD님들이 우째 찍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목욕탕 탈락했고, 세 번째가 이제 빨래방이었습니다. 그 2018년에 저희 부산일보에서도 삼복도로를 바꿔보자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이 민낯 이렇게 기획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 취재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그 겨울에도 찬물에다가 뭐 발로 이불을 빨고 계시던 그 기억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에는 진짜 발로 채이는 게 이제 코인 빨래방인 시대가 됐는데 삼복도로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빨래방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함께 살아보는 최고의 방법은 빨래방이다.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삼복 빨래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준비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가를 물색했고요. 주민협의회가 같이 이렇게 저희랑 장소를 물색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취재를 끝나고, 취재를 뭐 3년, 4년 계속 같이 살 건 아니기 때문에 취재가 끝나고 나서의 대안을 저희가 제일 먼저 고민했습니다. 취재가 끝났을 때 빨래방이 계속 운영돼야 된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들이 문제로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게 지속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그 지적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협의회에 인수인계를 하기로 운영이 끝나면 미리 설정을 해놓고 빨래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빨래방 취재진이 마을을 떠나온 뒤로도 지금 이제 삼복 빨래방은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이제 계속 운영을 이어갈 지금 휴지기를 끝내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 3년 동안은 마을의 세탁기는 저희 없어도 계속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폐가였습니다. 그래서 폐가를 개조를 해서 그리고 회사 돈도 받고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공사를 해서 이렇게 빨래방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5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빨래방을 계획했고, 그래서 빨래방에서 6개월을 보냈는데요. 6개월 동안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지가 이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으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 아버님들과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를 손자 내지는 아들로 생각을 해야 자기 마음속 얘기를,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렇게 에어로빅도 하고요. 이렇게 6명의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요리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들과 영화관도 가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왜 영화관도 가고 사진도 찍었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삼복 빨래방을 만들면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런 거 해야겠다 하면서 미리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한 50개 정도 리스트를 짰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근데 지금 막상 6개월 끝나고 보니까 절반도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머님, 아버님들이 해주시는 얘기에서 저희가 사실 뭘 할지를 많이 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어머님이랑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보신 영화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으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래도 최근에 보신 편이에요. 다른 어머님은 영화관 가본 적이 없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살기 힘들어서 안 가봐서 안 갔고 지금은 못 가봐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빨래방이 한창 운영을 할 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딱 끝날 때였는데,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때였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막 나들이를 가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와서 지난 주말에 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진 구도가 너무 어머님들 얼굴이 임따맣게 나오고 막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인생 사진을 찍어드리자 해서 사진도 이렇게 빨래방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찍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고객에 계신 어머님들이 하나둘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분들이 근현대사의 주인공인 것을 저희는 알게 됐는데요. 간략하게 조금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큰놈이 먼저 이제 군대 가려고 영장을 받아놨어. 한 달 남았어. 근데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만 엄마 아빠 우리 키웠나 우리끼리 컸지 이라는 거야. 갑자기요? 아이 그거 지금도 이렇게 몸이 메인다니까.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가슴이 그냥 대못을 받고 그냥 너무너무 울었어. 내가 한쪽이 울었어. 그래갖고 네,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죠? 네, 저희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 예, 다음 얘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살에 우리 아저씨 이제 내가 일찍 결혼해 만나가 부산에 오니까 해물 게 없는 거라. 그래가 사마고가 교통에서 제일 가까웠어. 사마고 입사로 가니까 일로 쳐다보더만 결혼하면은 결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려는 거야 그 당시에. 안 받아주려. 가정이 있으면 안 되네. 미혼만 받아주고. 젊은. 네, 이것도 조금 시간 관계가 아니라 예, 유튜브에 구독자 유입을 위해서 조금 넣었고요. 현덕순 어머님이 사실 저는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데 덕순 어머님께서는 사마고무에서 5년 일하셨어요. 근데 사마고무가 저희가 이제 사전 취재를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마고무에 다니신 어머님이 분명히 여기에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살고 계셨고 사마고무가 잘 모르시잖아요. 옛날에 1980년대에 나이키 신발을 사마고무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한테 사마고무 다녔다고 하시길래 어머니 그럼 나이키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내가 만들었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님이 저희가 기억나는 이유가 만약에 빨래방 안 했으면 저희가 나이키 만든 그 산 증인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취재할 때 이제 어떤 기획 보도를 하자 하면 마을 주민협의회나 마을에 이런 좀 단체에다 접촉을 해서 그 어머니 섭외해 주세요. 내지는 그 어머니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어머님은 그 섭외에는 응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절대 못 만났을 것 같은 분이어서 이 어머니를 뵌 순간 저는 빨래방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계속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SNS도 하면서 전국의 독자들과 만났고요. 지면에도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인스타그램으로도 저희가 만난 그 근현대사의 주인공들인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삼복빨래방의 의미라고 좀 거창한 제목을 달아봤는데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저희는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삼복빨래방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 기자들이 많은데 저희는 어머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이런 극찬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한번 담아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세 개인 것 같은데 사실 삼복빨래방 하면 이제 저희를 주목해 주신 건 세 개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가게를 차렸다. 빨래방을 차렸다. 신기하다. 그리고 기성 언론사에서 2천만 원을 내서 투자를 했다. 물론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기금은 수도세와 전기세를 내주셨지만 어쨌든 하드웨어를 투자했다는데 조금 이렇게 신기하고 좀 특이한 사례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아마 사실 세계 최초긴 한데 일단 겸손하게 전국 최초로 팝업 스토어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저희를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영상 기사 SNS를 젊은 2030 기자와 PD들이 이렇게 동시에 운영하면서 조금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려고 노력한 점이 저희의 의미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빨래방이 사실 저희가 빨래방을 만든 뒤로 부산 동구청에서는 이제 곳곳에 빨래방을 좀 늘려보자라고 정책적으로 조금 채택을 하기도 했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거점 시설을 운영한 솔루션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거창한 의미보다는 저희가 시설을 만들었고 투자를 받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언론이 한 번도 조명하지 않았고 언론이 조금 소홀했던 삼복도로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산의 진짜 이야기를 저희가 6개월 동안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미약한 힘으로 이렇게 전국 내지는 그 독자 한 분 한 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게 저희의 의미인 것 같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계승해서
제2, 제3의 삼복 빨래방을 또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했던 삼복 빨래방을 소개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왜 빨래방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회사에서 이 돈을 선뜻 내줬다는데 관심을 갖고 제 강의에서도 사례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역신문에게 그 지역 밀착 취재라는 말이 늘 고유명사처럼 붙는다고 하는데, 부산일보의 사례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고민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좀 신선한 근현대사의 구술사 한편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과 지면을 넘어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콘텐츠로의 도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부산일보 김준용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을 무대 앞으로 모시고요. 지금부터 플로어의 질문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을 발표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부터 드릴까요? 네. 네. 광주드림 한규빈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산일보가 삼복 빨래방 기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초 투자 비용이 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기획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회사 돈을 받는 저희 취재팀의 고민이 제일 깊었던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그 결과물이 사실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사실 회사에서는 그 거액의 투자를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반대는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삼복도로를 조명한다는 사실이 사실 부산에서는 삼복도로가 해묵은 숙제 같은 공간이거든요. 저기를 과거 얘기도 들어야 되고 현재의 상황도 개선해야 되고 미래로 어떻게 가보자라는 수많은 기획 보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보도를, 그런 숙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는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한번 너희가 젊은 시각으로 짚어봐라 라는 오히려 그런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고, 회사의 비용을 받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는 회사에 얘기하기로 삼복도로를 조명하면 엄청난 조회수가 나올 거야라고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저희한테 속았던 것 같고요. 네, 조회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컨퍼런스에 온 걸 보면 회사의 투자는 실패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디지털 혁신으로 가는데 조직 안에서의 그 투자나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채팅방에서요, 그 경주신문 이상욱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흘린 땀만큼 큰 결실을 거둔 것 같아 존경스럽습니다. 가장 지역신문 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세 분 모두에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공통적으로 세 분에게 일단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지역 공동체 보전과 활성화라는 이제 주제로 세 분이 이제 모이셨고, 다 또 젊은
나이의 기자님들께서 모이셨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이제 지역 소멸이나 빈곤, 불평등 이런 이제 그 고질적인 지역 내의 문제들이지만 사실은 좀 현상학적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지역 밀착 취재로 지역의 문제를 다뤄서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여지기만 하면 이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사실 또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보도나 꼭 읽어야 할 기사가 유통되거나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보도를 정책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지금의 이제 지역 신문이나 지역 언론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현장에 계신 동료 기자분들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가지씩만 뭐 당부의 말씀이나 뭐 역할의 말씀을 좀 젊은 기자들로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뭐가 있으실지. 네, 실제 취재를 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한다면 더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좀 클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한 가지씩만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길어서 그렇죠. 네, 이 취재 보도를 하시면서의 좀 의미나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을 좀 동료 기자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기자 셋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길었는데 저희가 이게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중에서 좀 주민들에게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예산 그리고 좀 불필요한 예산 이런 예산 문제에서 접근해 보면은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좀 명료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기획에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이런 것에 필요하겠다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던 것도 한 개도 있었는데 향후 그런 문제도 좀 함께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자치에서 사실 중요한 게 예산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일단 주민 이야기를 너무 진심으로 들었고 그거를 어쨌든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그 위에 의원들이 움직여야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저희 기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끈질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저희도 그랬어요. 대구시에 전화를 해서 이런 점이 문제더라. 이런 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우리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대구시 의원이나 또 다른 지원책을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던졌어요. 이런 동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아동이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역 사회에서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과 그리고 정부와 그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복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과 질문이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삼복빨래방을 독자들은 되게 좋아하셨는데 지역의 공무원 분들이나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이유는 기자들이 그냥 취재만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뭐 그렇게 일을 벌리냐 이런 시각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 개업식 때도 도시재생 하시는 주무님들이 엄청 오셨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희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엄청 취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약간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를 하고 거기서 이게 빨래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약간 뭐 언론의 역할이 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날선 견제를 할 필요 없이 언론이 직접 한번 뭐 심부름 센터도 계시지만 이렇게 한번 직접 새로운 방식의 취재나 새로운 일을 벌이면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뜨끔하고 자기들이 할 일인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기존의 취재 방식을 넘어서 조금 능동적으로 뭔가를 언론이 참여한다면 조금 더 변화 내지는 언론이 그동안 신문 지면 속에서 비판했던 것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빨래방하면서 느꼈고, 예, 그게 아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자리가 사실 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 신문의 그레이트 리셋을 다지는 자리고 비상한 각오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도들이 지역과 지면을 넘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플랫폼에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플로우 현장에서도 좀 질문이 있으시면 네. 예, 경남도민일보 이서욱 기자입니다. 세 분 발표 다 잘 들었고요. 언론학자들이 지역신문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하이퍼 로컬을 사례로 많이 드는데 사실 이제 광역 단위 일간지에서는 하이퍼 로컬 되게 애매하거든요. 시군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근데 오늘 세 사례 들으니까 광역 일간지에서 어떻게 하이퍼 로컬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고민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지금의 사례를 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그 기획 형식이나 뭐 기획을 구현하는 방식은 경연진이나 뭐 편집국장이나 이런 쪽에서 싫어하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쟤들 가서 저기서 뭐 하고 있냐. 세 분 다 이렇게 상이라도 안 받았으면 아마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욕을 많이 들어먹었을 그럴 콘텐츠고 그런 기획 방식인데, 이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획 방식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실제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이 있겠는지 그거 한번 이제 세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런 좀 대단한 기획들, 뭐 대단하다기보다 어쨌든 시도하지 않는 시도를 또 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정된 아이디어나 뭔가 기획, 영업 비밀을 한 가지씩 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네. 어떤 식으로 뭐 그냥 지금은 뭐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기획 차원이니까 지금 구사하시고 계시는 아이템을 하나씩 공개하시죠. 네. 아까 부산일보 발표를 되게 잘 봤습니다. 그 원소스 3 유즈라고 했는데 저희도 같이 하면서 좀 더 느꼈던 게 신문이 잘하면서 또 그동안 신문이 안 했던 걸 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신문이 그냥 글과 기사, 사진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를 더욱 활용해서 다른 소스로 또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지면 기사를 통해서 심부름센터 이후에 그 변화된 그 마을과 또 좀 다른 형태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뭔지는 아직 밝히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선배님이 질문해 주셨던 이런 기획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런 기획들에 외부의 많은 격려와 응원과 상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사내에서는 외부에서 칭찬해 준다 하면 여론이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계속 되려고 하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삼북 빨래방이나 그리고 또 신문사에서 유튜브를 한다, 이게 언론계에서나 조금 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외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 콘텐츠 만들면서 방송사든 어디든 2천만 원 투자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방송사에서는 매덕 드리기가 거의 뭐 아주 쉬운 일인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꾸는 계속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계속 바뀌다 보면 이제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회사의 경영진들이나 회사의 선배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밀 이런 걸 하나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회사에도 얘기를 안 한 거긴 한데 회사 얘기 안 했는데 얘기를 드리자면, 이래서 제가 문제긴 한데 네.
저희는 삼복 빨래방처럼 특정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걸 저는 저희 회사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학가에 가서 뭐 복사집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청년들을 찾아가기보다는 그 저희가 취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후배 기자한테 대학교 가서 복사집 차리려고 하니까 요새 누가 복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옆에 복사집도 반발이 심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는 수준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조금 아까 저희 자랑처럼 얘기했지만 팝업스토어 저널리즘이 부산일보에서 계속 후배들이든 저든 뭐 선배든 계속될 수 있기를 저희는 좀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역 신문이 이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현장 네. 저기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은 천 의원이 했으니까 질문은 생략하고요. 세 분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내내 떠올랐던 단어가 소외, 낙후, 애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물론 이제 가슴으로 세상에 다가갔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좋은 기자들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다만 일회성 지원이나 일회성 관심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행보가 기자 세 분의 행보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신문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세워서 앞으로도 기자 생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행보 한번 다시. 저는 아까 두 번째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그 팀원이에요. 저희 팀장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제가 기획을 이끌어가자라고 나선 게 아니라서 기획을 또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대한 질문은 제가 솔직히 아직도 저 연차라 가지고 좀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그 제가 하고 싶은 보도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에 그 자갈마당이라고 성매매 직결지가 있었는데 이게 한 1년인가 2년 전쯤에 이제 완전 폐쇄됐거든요. 근데 폐쇄되면서 그 성매매 여성들이 풍선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 이후 인근 지역에 또 들어가서 또 성매매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은 간간히 들리는데 폐쇄를 주도했던 대구시랑 중구청은 폐쇄했으니까 됐어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의 삶들을 좀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장님과 차장님과 함께 했던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방향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그 조직이 되게 폐쇄적이어가지고 나중에 말해 그냥 취재하고 나서 말해라고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다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저렇게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까 그 김진용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때 처음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던져볼 생각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현장에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평택 시사신문에서 온 박성복입니다. 저는 그 신복 빨래방과 관련돼서 논외적인 얘기인데 보니까는 우리 김준영 팀장님이 디지털 미디어 2030 팀장이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부산일보에서 이런 팀을 만들 때는 어떤 그 지금 이제 그 미디어 매체들이 대부분 이제 노령화된다는 표현을 쓰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어떤 세신하게 한 팀 같기도 한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팀원 구성이라든지. 네. 저희는 편집국 디지털 미디어 부,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나 디지털 콘텐츠 하는 부의 소속으로 이제 저희 부서 안에는 6콘텐츠 팀과 2030 팀이 있는데요. 2030 팀은 이제 올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사실 저희 빨래방 직원들이 2030 팀의 전체 멤버이고
그래서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회사에서 시킨 일은 2030, 그러니까 20대와 30대에게 소구력 있는 20대, 30대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 20대, 30대가 좋아하면 이제 부산, 아까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올드해지고 조금 노령화로 자칫 우리가 낡아 보이는 이 부산일보가 조금 더 젊어 보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획 의도로 이제 팀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20대, 30대를 향하는 팀이었는데 사실 한 건 70대, 80대들과 빨래방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구독자층을 보면 저희는 부산일보 채널이 아니라 삼북빨래방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20대, 30대 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에 유행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 밈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의외로 진짜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히려 아는 분들은 저거 다 옛날에 다 저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저런 부산에서 나이키를 만들었다고? 약간 이런 그런 관심도 있는 것 같아서 조직 운영은 사실 저희가 그냥 20대 30대 기자와 PD가 같이 힘을 합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전부여가지고 네, 저희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시간이 됐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모두 현장에서 공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보도, 꼭 읽어야 될 기사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좋은 지역 신문의 기사들과 보도들이 널리 유통되고 널리 읽힐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나 재단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생중계로도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으로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1-2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 4시 30분부터 세 번째 세션이 시작되니까요. 휴식 취하시고 세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